아름다운 우리 역사 달인되기.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광복을 위해, 광복 이후에는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쓰신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1876년 황해도 해주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김구가 태어났습니다. 김구의 어린 시절 이름은 창암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격이 크고 개구장이었던 창암은 자라면서 관리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창암은 타락한 과거 제도를 알고 이에 크게 실망한 후 관직에 나가기를 포기합니다. 이후 창암은 창수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는 동학에 입교해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김구로 이름을 바꾼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번져나가자 김구는 일제의 영향이 닿지 않는 중국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합니다. 그 후 1920년대 후반 김구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김구는 이봉창 의사의 일본 천황 암살 시도와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을 지휘했습니다. 이 사건들로부터 세계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중국 장제스 주석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국 곤관학교에 한인 무관 양성소를 세울 수 있었고 임시정부를 충칭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만들어 항일 전쟁을 준비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며 한국은 일본에게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을 맞은 한반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일제가 나간 자리를 소련군과 미군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눈 후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점차 북쪽에는 사회주의, 남쪽에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지려는 조짐이 보이자 김구는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쪽으로 넘어가 남북 협상을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1984년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김구는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과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구. 그의 호 백범에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세 시위를 이끈 소녀 독립운동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